안녕하세요. 지구촌 개벽뉴스 이영미입니다. 지구촌 개벽뉴스 코너는 전 세계에 있는 STV 상생방송 해외통신원들과 함께 각국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독일로 떠나보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이창용 해외통신원을 연결해 독일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의 베를린 이창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독일 하면 사색과 철학의 나라, 그리고 맥주와 축구, 자동차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독일 하면 한마디로 어떤 나라인가요? 예, 독일은 20세기 1, 2차 세계대전 이후 분열된 유럽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룬 EU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독일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가장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의 북부, 남부, 서부 문화권의 접점지대로서 서로의 문화를 중개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만 해도 약 1억 명이 되는데요. 그만큼 독일이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독일 현지 코로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독일은 코로나 방역 규제가 풀려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유럽 전체도 서서히 팬데믹에서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약 3,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일부 학교의 한반 전체가 봉쇄되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 2차, 3차 감염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유럽의 중심, 독일에 있으시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 독일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독일의 슐츠 총리는 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일 뒤인 2월 28일에 오늘은 유럽 역사의 시대 전환이 될 것이다. 세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천명했는데요. 이후 독일 연방군의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지난해 1천억 유로의 특별 방위기금을 조성하는 등 독일, 프랑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 전쟁을 계기로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런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에너지 비용이 사상 최고로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전망인데요. 서민들의 삶은 코로나 상황과 겹쳐 점점 더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네, 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유럽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길 바라는 게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참 올해는 독일과 한국 간의 뜻깊은 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념할 것이 많은 2023년인데요. 먼저 올해는 한독 수교 140주년입니다. 구한말 고종 20년, 1883년 당시 주청 독일공사 브란트의 알선 요청에 따라 인천에서 독일과 조독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올해가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또한 파독광부 60주년, 파독관호사 57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63년 한독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독일이라는 2억 마일이 낯선 땅으로 대한민국 청년 123명의 첫 광무가 파독길에 올랐습니다. 이후 47차에 걸쳐 약 8천여 명의 산업전사들이 독일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966년 128명의 파독간호사를 시작으로 1976년까지 약 11,000여 명의 파독간호사가 진출하였습니다. 이분들의 고생과 노력은 훗날 조국의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었고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독수교 140주년, 파독광부 60주년을 맞이하여 독일 내 모든 공관들과 동포단체들은 다양한 문화 공연과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환단고기 북콘서트에 오셔서 함께 하셨던 동포분들이 생각나는데요. 환단고기 북콘서트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하면 철학의 나라인데 문득 그 북콘서트에서 하이데거와 천부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세계적인 철학자 하이데거가 서울대 박종원 교수를 만났던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서울대 철학과 초대 교수였던 박종원 박사가 독일의 세계적인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의 초청을 받아 그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하이데거가 천부경에 대해 알려달라고 해서 박 교수가 당황했었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어떻게 하이데거가 천부경을 알게 되었을까 그 유래를 보자면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병훈 선생이 1920년 중국 상해에서
정신철학 통편이란 책을 출간할 때 천부경을 주석해서 책 서두에 게재했는데 그 책이 전 세계 29개국 150여 개 대학교 도서관에 보내졌습니다. 그 무렵 중국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 독일의 리하르트 비렐름이라는 대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주역과 태열 금화정지를 번역해서 독일어판으로 발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비렐름이 전병훈의 정신철학 통편을 번역해서 이것이 독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천부경의 세계화는 이미 1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인류문화사 제1의 시황 경전인 천부경이 독일 사이에 바르게 알려지게 하는 것은 후손인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적인 모든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문화의 원류 정신인 천부경이 세계 속에 크게 알려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독일의 한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독일 내 한류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인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최근 들어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까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K-팝은 독일 내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BTS, 블랙핑크 등 K-팝 그룹이 독일에서 성공적인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외에도 한식, 한국 화장품 등도 독일 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비빔밥, 불고기, 김치 등 한식은 독일인들의 입맛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독일 대중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한국어 공부는 유래가 오래되었는데요. 독일에서 한국어 공부하면 생각나는 분이 독일 유학생 1세대인 이근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1923년에 독일에서 한국어 강좌를 최초로 개설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조선민족 갱생의 방법이 조선어의 정리와 통일에 있다. 언어가 망한다면 민족이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금원 독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딱 100년이 되는데요. 이제 한류는 독일인들에게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독일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는데요. 독일 메클렌부르크의 포폰 메른주의 카롤리눔 김나지움에서는 2021년 9월부터 10학년 고1 과정의 의무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하여 주당 2시간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일 내에서 한국어 강좌와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뿐 아니라 이근로 선생님도 감동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한류와 같은 좋은 소식도 있지만 최근 독일 카셀 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철거 이슈가 있는데요. 독일 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소식 부탁드립니다. 예, 독일 중부에 위치한 카셀 주립대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되어 있던 평화의 소녀상이 지난 3월 9일에 기습 철거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카셀 대학교 학생들 주도로 독일 대학교 캠퍼스 내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던 소녀상이 사라진 것인데요. 이 일본 정부가 대학 측에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녀상 재설치에 대한 강력한 요구, 서명 및 모금운동 등이 한국과 독일 동포단체, 독일 시민단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 설치운동은 일본이 그들의 군국주의가 저지른 전쟁 범죄를 부정하려는 근현대사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자 하는 문화저항운동입니다. 사실 이런 우리의 근현대사의 왜곡과 더불어 우리 상고사도 크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세계사 교과서, 여행 책자 등에도 잘못 기록된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 고대사의 왜곡을 바로잡는 일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큰 과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현대사와 고대사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바른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역사 속 원형 문화 중심에는 수행 문화가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명상 수행에 대한 관심이 어떤가요? 예, 명상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독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상은 독일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대학생들과 중산층 독일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거의 모든 서점에는 명상 관련 코너가 있고 명상 관련 책과 상품이 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독일에는 다양한 형태의 명상 수행법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적, 정신적, 감성적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명상 수행에 대한 관심은 더 나아가 전쟁 억제, 환경 및 동물 보호 등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에서의 명상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동양의 정통 수행인 대한의 삼신조와 도통수행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K-명상 수행이 독일을 포함한 전 유럽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일은 진한 역사와 철학, 문화 정신을 기반으로 명상 문화를 뿌리내리며 온전한 자신과 세계를 탐구하고 있는데요. 독일에도 한류의 길을 타고 이 K-스피릿, 동방신선학교를 통해 후천 조화선의 인간꽃이 활짝 피었으면 합니다. 지구촌 개벽뉴스의 이영미였습니다.